뉴저지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가 한인 커뮤니티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뉴욕시 최저 생활임금이 시간당 13달러 13센트로 인상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첫 에볼라 감염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은퇴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주를 조사한 결과 뉴저지는 9위, 뉴욕주는 10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주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승인자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 11월 본선거에서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가 한인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300여 명의 한인들이 집회에 참석해 미 동부 최초의 한인 연방 의원을 염원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티넥의 메리엇 호텔. 올 11월 본선거에서 뉴저지 5지역구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가 강단에 올라서자 참석한 300여 명의 한인들이 일제히 로이를 연호합니다. 로이. 사회를 맡은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과 가볍게 포옹을 한 로이조 후보는 20여 분 되는 연설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부터 지난 6월 치러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사상 최다인 90% 득표로 후보가 되기까지 그동안의 선거 여정 등을 소개하며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And I'm fully confident that with your prayers and with your faith and with your belief and the fact that you're all here tonight when you're all so busy with so many other obligations, I'm fully confident that on November 4th, we will together pull off one of the biggest upsets in the country and we're going to beat Scott Garrett. Thank you so much. 윤여태, 크리스정, 글로리아오 시의원 등 선배 정치인들은 한인 사회가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조 후보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인 사회 하나된 힘을 당부했습니다. 소수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정치적으로 소수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궁무진하게 살아갈 우리 2세, 3세, 4세, 5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큰 횃불을 들고 출마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9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확보한 로이조 후보는 이번 달 워싱턴 민주당 선거 캠페인 위원회로부터 결정되는 매칭 펀드와 인력 지원 여부에 따라 본선거에서의 승리가 가늠될 전망입니다. 로이조 후보 선대위 측은 이를 위해서는 조 후보를 향한 한인사회 커다란 염원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인사회 지속적인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시장이 뉴욕시 최저 생활임금을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 최저 생활임금은 시간당 13달러 13센트로 인상됐지만 아직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달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최저 생활임금을 현재 시간당 11달러 90센트에서 13달러 13센트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회사로부터 건강보험 등 베네핏을 받는 직원의 최저 생활임금은 시간당 10달러 30센트에서 11달러 50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생활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그 적용 대상도 기존의 시정부 조달업체와 100만 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 정부 보조 건물에 입주한 사업체 종업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1,200명 정도에 그쳤던 대상자가 18,000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300만 달러 미만인 업체, 서민용 유닛이 75%를 초과하는 주택 프로젝트, 제조업체 등은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는 뉴욕시 생활임금은 이번 인상으로 2019년에는 15달러 22센트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저 생활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주의회에서 시 전체 최저임금을 최저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 상원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뉴욕시 최저임금이 최저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2019년까지 뉴욕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한편 현재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첫 에볼라 감염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약 2주 전에 라이베리아를 떠나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접촉했던 사람들의 감염 여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어제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헬스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서 에볼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현재 격리 수용된 상태지만 환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달 19일 라이베리아를 떠나 다음 날 미국에 도착했고 도착한 직후엔 아무런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4일이 지난 뒤부터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접촉을 했던 사람들도 에볼라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당 병원 측은 이 환자를 중환자실로 격리시켜 치료하고 있는 상태며 보건당국도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원과 증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3주 동안 이들이 에볼라 증상을 보이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체액을 통하거나 감염된 동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지만 공기나 물을 통해서는 옮기지 않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센터 측은 환자가 미국에 도착할 당시에는 에볼라 증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기에 함께 탑승했던 승객들은 감염 위험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찰 과잉 진압의 피해자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아마즈키타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임신 5개월에 접어든 아무 죄 없는 임신부가 이런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입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브루클린에 위치한 선셋파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임산부 아마즈키타 씨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변호사 샌포드 루벤스타인과 함께한 회견에서 아마즈키타 씨는 자신은 경찰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큼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샌포드 변호사는 이미 브루클린 지방검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Totally inappropriate, totally unnecessary. A pregnant woman? This should not be happening in this city.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아마즈키타 씨의 17살 아들 조한 레모스를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간 아마즈키타 씨도 공범으로 보고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아마즈키타 씨가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진압을 행사하는 경찰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 경찰에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다가간 행인을 심하게 밀치는 경찰의 모습은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With regard to their actions involving a 5-month pregnant woman, but also a bystander who is attempting to tell them that she's pregnant, who gets thrown. 이 사건으로 인해 임신 5개월 차인 아마즈키타 씨는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그녀의 아들 조한 레모스 역시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브루클린 지방검사 케네스 탐슨의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들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각종 세금 부담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금융정보 사이트인 키플링거닷컴이 최근 세율이 높고 세제 혜택이 적어 은퇴자들에게 불리한 10개 주를 뽑아 발표했는데 뉴욕과 뉴저지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퇴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주를 조사한 결과 뉴저지는 9위, 뉴욕주는 10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위인 뉴욕주는 은퇴자들에게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은퇴 소득으로 분리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율이 가혹할 만큼 높다고 키플링거는 평가했습니다. 특히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 세율은 31.5%로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9위를 차지한 뉴저지는 미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주로 꼽힙니다. 주택 중간 가격인 34만 8,300달러에 대한 재산세는 6,579달러. 65세 시니어에게 재산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고 있지만 뉴저지주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 정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세금 부과 방식에 따라 상속세와 유산세 가운데 하나만 적용하고 있지만
뉴저지의 경우에는 유산세와 상속세 모두 부과해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은퇴자에게 최악의 주는 로드 아일랜드를 꼽았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높은 데다가 그 외 모든 은퇴 후 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돼 은퇴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높습니다. 이 밖에 버몬트와 커네디컷, 미네소타, 오리건주가 은퇴자 세금이 높은 주 각각 2위에서 5위로 조사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한탁 씨의 보석 석방에 대한 항소 신청을 마감 기한 이후에 제기했던 펜실베니아 몰로 카운티 검찰이 항소 신청이 늦은 데 대한 지연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분간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한탁 구명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제출한 항소 신청 지연 사유서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편을 통해 항소 신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기한 내 법원 사무국에 도착할 것으로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이 씨를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기소했던 펜실베니아주 멀로 카운티 검찰은 이 씨의 모든 혐의와 형벌을 무효화한 연방법원 중부지법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며 항소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5일 우편으로 보낸 항소 신청 메일은 신청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8일을 넘긴 9일 오후에서야 도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한탁 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는 마감 기한 내 우편물이 도착하지 못한 것은 어디까지나 검찰 측의 과실이고 책임이라는 내용을 담은 항소 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한탁 씨는 오늘 12월 4일까지 검찰이 재기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완전히 석방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 승인자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부의 홍보가 부족한 탓이겠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1년 뉴욕주 법원은 합법적으로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방 유해 승인을 받은 사람은 컬러 오브 로에 근거한 영구 거주자로 분류돼 모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 오바마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거래소 운영을 시작하면서 확대된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건보거래소 플랜 가입 자격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합법 체류 신분의 비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추방 유해 판결을 받은 불체자도 가입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 승인자는 가입 자격이 없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가 돼 각 주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가입 자격을 상실한 다수의 청년 추방유해 승인자들이 무보험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뉴욕주에서는 연방정부 방침이나 다른 주와는 달리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해 승인자의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주정부가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지난번 공개 가입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